인천시가 건폐장 이전 등 전제 조건 없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오세훈 시장 관련 최근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서울시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가까이 살며 환경 피해를 호소해온 인천 서구 사월마을 주민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 노무자들이 살던 부평구 산곡동의 영단주택이 재개발을 앞두고 철거될 예정인데요.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질 영단주택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백만송이 장미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을 닫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 이후 약 100일이 지났는데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한 번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현행 방역 조치는 3주간 더 이어집니다. 인천시는 5곳에서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를 별도 공지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됩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거리 두기 단계가 3주간 더 연장된 겁니다. 지난 2월 15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적용된 이후 6번째 연장으로 현행 거리 두기 단계가 약 4달간 유지되는 셈입니다. 2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13명, 한 주간 국내 일평균 확진자 수는 약 574명입니다. 정부는 일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방역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행이 확산되어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80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거리두기 단계 격상,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여전히 5,6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는 당초 지난 2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던 임시선별검사소를 별도 공지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 임시선별검사소는 부평역과 주안역, 예술회관역, 검암역,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운영 중입니다. 별도의 증상이 없더라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이 24일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관련 서울시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2개의 요청과 1개의 제안을 담았는데요. 먼저 건폐장 이전 등 전제 조건 없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오세훈 시장 관련 최근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서울시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또 해당 보도에서 나온 기본 협약에 대해 효율적인 업무 협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포시는 서울시가 추진해온 2호선, 5호선 연장과 신정, 방화, 차량기지 이전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내용의 공유도 요청했습니다. 김포시가 GTX-D 김포 하남 노선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김포시가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김포 하남 노선으로 확정하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을 정부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가 담겼습니다. 김포시는 의견서와 함께 시민 21만 명이 참여한 서명부도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김포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시도지사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실질적인 협의를 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을 통과하는 GTX-D 노선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에 김포 시민 22만 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시장과 김포시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2명은 24일 공동 입장을 내고 2주일 만에 20만 명이 넘는 김포 시민들이 광역철도망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포의 열악한 교통 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시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시도지사 의견 수렴 절차에 김포 시민들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부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으로 환경 피해를 호소해온 인천시 서구 사월마을 주민들. 이들은 인천시의 이주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천시는 집단 이주를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명 쇳가루 마을이라 불리는 서구 사월마을. 최근 주민 한 명이 호흡기 질환으로 목숨을 잃으면서 집단 이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집에 가서 이거를 채취한 거예요. 쇳가루예요, 쇳가루. 이거를 8년 동안, 12년 동안 마셨으니 안 돌아가시겠냐고 폐질환으로. 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를 이주 비용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월마을은 환경부가 주거 부적합 마을로 지정했으니 매립지 기금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주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시가 최근 환경부에 환경보건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달 건강영향조사 결과 주거 부적합 판단이 나올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천시 조례 개정도 내부적으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월마을 집단 이주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을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매립지 특별기금이 수도권 매립지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사월마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과 집단 이주 관련 논의를 병행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부평 삼삼체육관 내 코로나19 접종센터가 확장 이전했습니다. 접종센터는 기존 체육관 2층에서 체육관 1층으로 이전했는데요. 부평구는 오는 7월 2일까지 이곳에서 백신 2차 접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5월 21일까지 약 13,000명이 이곳 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았는데요.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백신 접종을 통해 구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백만송이 장미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을 닫았습니다. 부천시는 본격적인 장미 개화 시기를 맞아 많은 관람객이 장미원을 찾아올 것을 대비해 다음 달 13일까지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장미원 폐쇄와는 별개로 도당산의 주요 등산로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천 백만송이 장미원은 151종, 2만 5천여 본의 장미가 식재돼 있어 매년 나들에객이 붐비는 지역 명소입니다. 100일을 훌쩍 넘겨 군부 쿠데타가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에 부천 시민 100여 명이 응원의 글을 썼습니다. 부천 유네스코 글쓰기 교육 연구회는 24일 군부 쿠데타로 아픔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그림 에세이집인 함께해요 미얀마를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회 회원과 부천에 사는 어린이, 청소년 등 100여 명이 이 책에 들어갈 글과 그림을 직접 작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출판사와 협업을 통해 빠르면 5월 말쯤 170페이지 분량으로 출간될 예정으로 수익금은 모두 미얀마인들을 돕는 데 쓰일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 시민에게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 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 남궁형 인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인천 소방본부를 담당하는 인천시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번에 제안한 인천 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이죠.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인천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현재 서울은 1979년도, 부산은 1978년도, 그리고 경기도는 2005년도부터 각각 소방감이 본부장을, 소방중감이 과장 직급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반면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천 소방본부는
소방 중감 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재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천 본부의 지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천 소방본부의 직급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정비가 돼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지역의 재난 상황 현장을 지휘하는 소방 담당 과장은 서울, 경기, 부산보다 직급이 낮게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난 대응 현장에서 신속한 결정과 강력한 현장 지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찰 조직과 같은 공조직과의 현장 소통이 필요한데도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직급 체계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히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인천 소방본부의 담당 과장 직급 체계를 타시도처럼 효율적으로 정비해서 현장 지휘권 강화와 통합적 재난 대응 체계를 확고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됐고요. 현재 인천 소방본부에 한 10개의 소방서 그리고 한 54개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3,179명 정도가 되시는데요. 인천 소방 공무원분들에게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고요. 말씀해주신 것 외에도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앞으로 갖고 계신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인천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부분은 부족함 없이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심 있게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노후화된 소방정 교체입니다. 지금의 노후가 많이 진행이 돼서 소방정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다양해진 해상사고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방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에 맞는 다목적 120톤급 소방정을 인천 소방본부와 함께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30억 정도를 투입해서 120톤급 최신 다목적 소방정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궁형 인천시 의원이었습니다. 나 살기는 이 동네 한 50년 넘게 살았지. 60년은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게 일본 놈들이 진집이지 이게 다. 나 살 때는 여기 뭐 깡촌이고 뭐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지 그때만 해도. 여기 시장 있죠. 여기 시장. 제가 장사가 엄청 잘 됐었어요. 저녁 이 시간 되면은 골목 신혼 골목이 사람이 너무 많았고 노전 사람도 많고 여기 상가가 많잖아요. 상가 장사 잘 됐고. 예전에는 여기가 명동거리라고 그러던 거리예요. 여기 앞에 바로 앞에 이게 극장 건물이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말 스치면서 지나가던 자리인데 예전 같은 그런 시절이 이제 다시는 안 돌아오겠죠. 어쨌든 뭐 그래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 여기서 장사해가지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출가 다 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했으니까 그래도 그거만 해도 감사한데 뭐. 뒷백기 장사는 여기 다들 재개발한다 그래갖고 다 떠나가고 이제 나이 먹은 노친 애들만 여기 거의 살아요. 젊은 사람은 많이 안 살아. 아파트 안 들어서고 본인들 땅에 알아서 짓고 사시오 하면 좋아. 우린 여기 못 떠나요. 50년 넘게 살아도.
어렸을 때 먹던 닭집 생각이 나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닭 한 마리 튀겨달라 그러면서 아 여기 이렇게 남아있어서 참 좋으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재개발이 돼도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사항인데 그렇게 안 되겠죠. 김포시가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김포시는 25일 김포아트홀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과 운영 방향을 공개합니다. 김포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현장 참여를 제한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비전 선포식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합니다. 현재 지역 내 산란계 농가는 모두 12개소인데요. 인천시는 살모넬라균과 유해 잔류물질의 존재 여부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고 계란을 폐기할 방침이고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추후 계란 출고 시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매년 지역 생산 계란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해왔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정신을 목표로 부천에서 마음건강 케어 사업을 진행합니다. 부천시는 24일 초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 입원하거나 외래 치료가 필수인 시민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초기 연도가 올해인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최근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문제가 부각되면서 발병 초기 치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24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계양경찰서, 인천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아동 학대가 우려되는 고위험 가구를 방문해 아동의 상태와 가정 환경을 점검하는 건데요. 점검 중 아동 학대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아동 보호 조치와 학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아동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확립해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양소방서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설치된 114곳을 일제 점검했습니다. 자동 화재 속보 설비는 화재 감지 시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119에 주소와 연락처 등을 통보해주는 설비입니다. 주로 공장과 창고, 의료시설 등에 설치돼 있으며 계양소방서는 이번 점검에서 기기 오작동 여부와 상시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가 입력돼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부평 어울림센터에서 이웃들에게 선물할 안심키트를 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재난극복 기탁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는데요. 안심키트는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개인 방역 물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제작된 키트는 지역의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됐는데요. 유수용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우리 이웃들의 고립감이 더해지고 있다며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몽골과 고비 사막발 황사가 또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외출할 땐 보건 마스크를 꼭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보건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미세먼지가 코와 기도에서 여과되지 않고 호흡기에 영향을 주고 암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출 후엔 식염수로 코 안을 씻어주면 좋습니다. 또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금속의 혈중 농도를 낮추고 소변을 통해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색은 옅은 파란색이라 다시 이름 짓는 게 좋겠어. Sky's not blue anymore. 잿빛 공기 보이지 않던